자, 해요. 조금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보자. 야, 딱 해봤자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한 장 하면 끝나는 거야. 괜찮죠? 네. 이제 이 한 장을 이제 한 60분 동안 꽉 채워서 설명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이제 봐봐. 몇 개 안 남았어? 3, 4차 고차 방정식이 지나면요. 자, 연립 방정식.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움. 근데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는 꼭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하나, 활용 문제 하나. 얼마나 좋아요? 쉬운데 문제가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제가 그나마 등장할 수 있는 형태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문제로 출제가 되면요, 진짜 대표 유형 있죠? 그게 아닌 이상 그 외의 문제들은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딘가에 막 숨어 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대수나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그 과정에서 특히 대수에서 계속 등장하는 놈이 부정방정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저게 어떤 식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요 두 개까지 배우면 여러 가지 방정식 끝. 이게 원래 작년에는 여기까지 시험범위였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너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함수에서 끄는 건데, 자, 여기 쉬운 내용이니까 빠르게 갑시다. 자, 우리 연립방정식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연립 1차 방정식 배우는데, 얘들아, 연립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함수할 때도 내가 설명했지만, 연립이라는 개념은요, 문자의 종류를 줄이는 게 연립이야. 그게 더하기 빼기 가감이 됐든 대입이 됐든 문자를 줄일 수만 있으면 돼요. 알겠지? 뭔가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할 필요 없어. 그냥 문자가 줄어들면 짱땡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게요. 그래서 9번 같은 문제 제가 그냥 문제 풀면서 쭈루룩 얘기할 거야. 자, x-3y는 1, 그리고 x제곱 xy는 2 했을 때, 봐봐, 얘는 xy에 대한 1차식이고요 얘는 xy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차수가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1차와 2차가 묶여있는 형태. 그러면 자, 이 1차와 2차가 묶여있는 형태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단순합니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문자를 줄이는 게 됩니다. 봐, 얘는 x는 3y 플러스 1 정리해 놓고, 자, x에다가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3y 플러스 1 제곱에 y에다가 3y 플러스 1 얘가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야? 2차 방정식이 되죠? 야,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내가 연립을 했을 때 차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어? 정리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이야? 자, 그래서 9y제곱에 마이너스 3이니까 6y제곱 6y에 5y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0. 뭐 기본이죠? 얘는 6, 1에 그 다음에 1, 1 하면 되겠죠? 그러면 봐, y의 값이 6분의 1 또는 y는 1. 근데 자, 중학교 때 다 해본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xy 순서쌍의 형태로 나타내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하면 y이죠? 쏘리. 이렇게 되고, 자, 이 y를 뭐예요?
여기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x의 값이 구해지겠지. 그래서 자 6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얘는 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해서 x는 2분의 3, y는 6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2분의 3, 6분의 1 항상 순서상은 x, y야. 또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단원 중에서 제일 쉬운 거야. 왜? 2차 방정식만 풀 줄 알면 돼. 알았지? 응. 자 그래서 1차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한다. 잊지 마라. 나 이거 이제 2번, 3번 설명 안 한다. 응. 자 10번. 자 이거 나 이거 안 풀 거야. 방법만 얘기할 건데 분명히 이거 중학교 때 2학년 때 하는데 고등학교 때 물어보면 까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연립방정식에서요 공통인 해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순서상의 형태를 말하는 거지. x가 알파, y가 베타. 야 공통인 어쨌든 해면 이 알파 베타를요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다 성립해야 되지. 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알파 베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정계수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알파 베타 구하는 과정 중2 때 하는 거 뭐냐? 모르는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를 연립하면 되죠. 맞나요? 어쨌든 봐봐. 자, 공통인해라는 건 다 성립하게 만드는 x, y인데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즉 미정계수가 없는 두 방정식을 연립하게 되면 나오는 해는 뭐겠어요? 알파, 베타가 나오겠지? 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로 연립을 한 뒤 그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서 A, B를 찾는다. 괜찮니? 응? 네, 가끔씩 저거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네, 내가 되묻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않았니? 라고 하면은 네, 너무 오래전 일이죠? 우리 공부 안 할 때. 그래서 네, 알고는 계세요. 알았죠? 자, 답은 안 냅니다. 넘어가요. 자, 11, 12 갑시다. 네. 11, 12만 딱 얘들아 원래 연립방정식이 사실 좀 어려운 단원이었거든? 왜?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니네가 아는 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1차항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어요. 2차와 2차는 인수분해해서 대입해서 풀어요. 이게 지금은 끝이거든? 근데 옛날에는요. 상수항을 없애는 거, 최고차항을 없애는 거, XY를 없애는 거 방법이 엄청 많았어요. 그 방법을 다 익히려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풀면서 식을 볼 줄 알았어야 되거든? 지금은 없어. 걱정하지 마. 딱 여기 보이는 요 정도 풀이만 할 수 있으면 얘는 다 맞는다. 알았지? 자, 갈게요. 11. 자, 2x제곱 xy 마이너스 y제곱은 0이요. 자, x제곱 xy y제곱은 3이요. 자, 봐.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 즉 둘 다 2차인 연립방정식의 풀이는요. 자, 둘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 교육과정에 다른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될 거냐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얘 인수분해하면 2, 1, 그 다음에 마 1, 1 해서 봐봐. 2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2차식을요, 뭐예요? 1차 두 개로 나눠서 두 번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2x 플러스 y는 0이 되는 상황. 두 번째, x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매번 다 쓸 건 아니겠지만 얘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얘와 이 2차식, 남아있는 2차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도 x 빼기 y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x제곱, xy, y제곱 3을 연립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 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 1차를 2차식에 대입하면 된다고. 알았지? 봐, 내가 이거 다 풀고 있으면 니네 다 잔다잉. 알았지? 계산 안 할 거야. y는 마이너스 2x 해놓고 y 자리에 열심히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x가 나오겠죠? 얘도 x는 y, y는 x에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y 자리에 다 x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또 2차 방정식 되겠죠? 그걸 각각을 풀어서 순서상을 만들어주면 돼요. 최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최대 4개야. 중복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괜찮나요? 자, 그래서 2차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돼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엉뚱하게 하는데 인수분해가 쓸모가 있으려면요. 두 식으로 인수분해 돼 있을 때 는 0이어야 된다. 알았지? 쓸모가 있으려면 곱했을 때 0 되는 식의 인수분해가 필요한 거지 는 얼마가 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는 0인 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자, 12번 봐봐요. 요거는 안 배워도 사실 할 수 있긴 한데 요게 조금 까다로운 형태. 제가 일부러 지저분한 걸 좀 넣어놨어요. 자, 봐봐요. 요거는 풀 거야. 자, 얘는요 대칭형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x, y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요. 봐. 이 x랑 y가 서로 자리가 바뀌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x에다 y 대입하고 y에다 x 대입해. 그럼 돼? 그게 자리가 바뀌더라도 처음의 식하고 동일한 형태를 띠는 식. 그걸 대칭형이라고 불러요. 생각해봐. y 더하기 x 마이너스 yx 해도 처음이랑 다를 게 없죠? y제곱 더하기 yx 더하기 x제곱은 7. 처음이랑 다를 거 없죠? 자, 이런 거는요. 이건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 뭐냐면 합과 곱을 기본 모양으로서 복잡해 보이니까 치환해서 푸세요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케이? 봐봐. 자, 더한 거 A로 곱한 거 B로 치환할게요. 뭐 교과서 뭐 문제집 같은 거는 U나 V로 치환을 많이 하는데 문자는 너네들 그냥 정하기 나름이다. 자, 봐. 그럼 얘가 A 빼기 B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조금 제곱이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합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합의 제곱에 한 번만 곱을 빼주면 되거든? 그래서 A제곱에 빼기 B는 7이에요. 풀게요. 자, 그럼 1차와 2차로 보이죠? 자, 그럼 간다. 얘를요. 자, B는 A 빼기 1 해서 집어넣어. 저기 안 보이려나?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봐봐. B에다가 A 빼기 1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 이퀄 7이 돼요. 일로 와세요.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A에 더하기 1 넣어보면 마이너스 6은 0. A 빼기 3 A 더하기 2. 괜찮나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식이 이거였죠? 관계식. B는 A 빼기 1이었어요. 그래서 자, 얘
A가 3이면 B는 2겠죠? 그 다음 얘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걸 답으로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왜? 해는 XY여야 돼, 알았지? A, B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 봐봐. 여기서는 더 가지 말고 봐봐. 니네 이거 맨날 하던 거야. X 더하기 Y는 3, XY는 2죠. 이거 뭐 막 또 설명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저걸 막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런 소리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니네 맨날 하던 거야. 인수분해 하듯이. 야, 곱해서 2되고 더해서 3되는 숫자 두 개 생각해봐. 뭐 있어? 어디서 떠올리고 있지? 곱해서 2에 더해서 3 되는 건 1, 2지. 맞죠? 그럼 끝났어요. 이거의 해는요. 1,2 또는 2,1이면 돼요. 니네 맨날 하는 거잖아. 인수분해할 때 곱의 자리, 합의 자리 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해보는 숫자들이라고. 얘도 봐. 한 번 더. 자, 여기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xy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숫자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해? 곱부터 생각하잖아.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것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마3하고 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는 마3, 1이 될 수도 있고 1, 마3이 될 수도 있지. 왜? XY가 바뀌어도 똑같은 놈이라고 했잖아. 알았니?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게 대칭형이다. 야,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본 풀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주구장창 풀고 있으면 누구는 지겹고 누구는 막 힘들고 막 이럴까봐 하나씩만 넣어놓은 거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뭐 영상도 남겨놓으니까 꼭 좀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꼭 2번, 3번 풀어봐야 된다. 알았지? 나중에 누구 애들은 다 되고 있는데 나 혼자 헷갈려가지고 이거 그때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점점 수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지? 네. 자, 넘어가요. 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3번, 14번이에요. 시계 보지 마! 자, 갑시다. 13번, 14번인데, 자, 얘들아,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냐면, x가 됐든 y가 됐든 정리해서 대입하면 뭘 풀었냐면 2차 방정식을 풀었죠? 맞아요? 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여기서 x가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른 y가 정해지는 거지. 왜? 순서상으로 존재하니까. 내 말 이해했나? 예를 들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y는 2x 이렇게 있으면 내가 x를 1이라고 구하면 그거에 따른 y는 2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고. 괜찮지? 그럼 생각해봐. x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는 y값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맞나요? x가 하나밖에 없으면 y도 하나밖에 없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너네들한테 물어봐. 뭐? 실근이 존재할 때 아니면 순서쌍이 하나 존재할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순서쌍이라고 얘기했어도 문자를 2개 같이 볼 필요가 없다고. 한 문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x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혹은 근이 하나만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 알죠 이미? 뭐 쓰면 돼? 판별식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봐봐. 이거 진짜 쉬운 건데 문제 잘 나오거든요?
x 빼기 y는 3 제곱 xy 플러스 k는 0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래. 봐라. y로 정리할게. y는 x 빼기 3 대입 x제곱에 x 빼기 3 k는 0이에요. 그럼 x가 실수값으로 존재하면 y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2x제곱에 3x 플러스 k고 얘가 실수로 존재해야 되는 거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아? 끝이에요. 그러면 k는 8분의 9보단 작거나 같으니 최대값은 8분의 9가 되겠지. 괜찮아? 14번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4번) 이거 해보세요. 해봐. 쭉 이어서. 한 번만 다시 보시죠. 어떻게 할 건데? 계산이 이상한데? 다시. 또 봐봐. 맞는데?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알맞게 넣었나요? y에다가 뭘 넣었죠? k제곱 빼기 5는 0. 5x제곱 b제곱. 아, 5를 안 넣었어. 다 했나요? 그렇죠. 밑에 것도 한번 해볼래? 네. 뭐야? 빨리 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대입했지? 정리했지? 한 쌍만 존재한대. 그럼 x도 y도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넌 x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x 값이 하나 있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얘기해봐. 이게 봐. 보자. 됐어요? 찍었어. 넣었지? 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쏘면 안 돼. 다 제곱 루트 씌우면 안 돼. 이런 계산 없어요. 이렇게 했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지. 그때 이제 항상 우리는 5x제곱 4kx k제곱 빼기 0이죠.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는 건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린 지금 y를 안 보고 있어요. x만 보고 있어? 그럼 이 방정식에서 x 값이 하나만 존재한대. 무슨 근을 갖는 거야? 그럼
그럼 판별식 16K제곱 20의 K제곱 빼기 5는 0이면 되죠. 그래서 약분해버릴게. 4K제곱 마이너스 5K, 그러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는 0이죠. 그럼 이번 K는 뭐예요? 풀마 5 안에 있으니까. 그지?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됐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자, 빨리 된 사람은 15번 해보실래요? 15번? 숫자가 큰데 감이 좀 있나 봅시다. 어떻게 계산했지? 어떻게 계산했지? x 플러스 y 플러스 24, 18 제곱하면 400이니까 6에서 풀었는데 28. 그 다음에 y는 28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게 대입인데 뭔가 그럼 숫자를 어디까지 키웠어? 38 192 16이랑 12 해서 맞죠? 해볼까요? 네. 자, 15번. 자, AB가 원의 지름이고요. AB 지름이 2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둘레가 48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28이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Y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그러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봐봐. 이 또한 이제 대칭형인데 나는 사실 여러분 봐봐. 이거를 계산 숫자를 막 너무 키울 필요가 없어요. 너네들한테 줄 때도 정말 지저분한 계산 안 줄 거야. 옛날에 덕고에서는 진짜 지저분한 계산 줘서 다 하게 만들었었거든? 작년 1학년은? 근데 홍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봐봐. 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거 했을 때 숫자에 대한 조금 이제 익숙함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럼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형태. 뭐가 있을까? 니네가 피타고라스 수에 익숙하면 참 좋아요. 3대 4대 5 12, 16, 20 더해봐. 나오죠? 됐나요? 피타고라스 성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400 나오겠지. 3대 4대 5 그러면 y는 답은 16 알았지? 물론 이게 정석적인 풀이는 아니다만 여러분 다 직각삼각형 하면 배운 게 피타고라스잖아. 그지?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가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보일 거라고. 알았죠? 네. 저런 식으로 자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억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열심히 푼 사람이 있고 때려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잘은 안 낼 겁니다. 알았죠? 네. 풀려면 대입하시면 돼요. y를 구할 거니까 x는 28-y에서 대입하셔도 되고 아까 대칭 형태를 활용해서 합곱으로 나타내셔도 되고요. 알았지? 다양하게 풀어봐.
자, 16, 17이 부정방정식이에요. 봐봐라. 자, 얘들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제가 문제를요 감을 익히려면 사실 좀 더 필요한데 여기에 시간, 왜냐면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안 쓰려고 딱 2개만 넣어놨어. 알았지? 자, 봐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요, 부정이라는 말이요 정할 수 없다란 뜻이에요. 혹시 예전에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부정과 불능 하면서 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가 아니야. not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할 수 없습니다야. 그러니까 무슨 뭘 정할 수 없는 거냐면 이런 거지. 자, 이걸 만족하는 해 구하라고 하면 10, 0도 있을 거고 11,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5, 5도 있겠죠. 제한을 걸지 않으면요, 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해는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해를 하나로 딱 정할 수 없다란 소리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라고 제한을 걸었어. 그럼 우리가 이거는 구할 수 있죠. 1, 9부터 9, 1까지 순서상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9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해가 정할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제한을 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있고 실수 조건이 있는데 내가 실수 조건 아예 빼버렸어. 괜찮아. 나올 일 없을 거야. 알았지? 니네가 부정방정식을 공부한다면 일단 정수 조건까지 공부해 놓으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연수 조건을 딱 걸어줘서 셀 수 있고 구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부정방정식에 정수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식 정리만 기억하면 돼요. 자, 16번 볼게요. 자,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자, 부정방정식은 쉽게 이해하면 이거야.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2개 이상이야. 오케이?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다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라고 했거든요. 조건 걸었어.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곱하기 형태로 인수분해처럼 보이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봐. 이 x, y 곱해진 항 있죠? 그럼 저걸 만들려면요, 한쪽에 x를 한쪽에 y를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xy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마이너스 x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곱해지면 되겠지. 마이너스 2y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봐봐. 자, 다시 전개를 생각해보면 xy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y고 플러스 2가 생겼네. 근데 원래는 뭐가 있죠?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4를 빼줘야 처음 식하고 동일해지겠죠. 봐봐. 야, 근데 이런 의문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뭐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소개해주는 거 알았지? 그럼 우리는 그 방법만 익히면 돼. 알았지? 봐. xy가 곱해진 게 있으니까 한쪽에 x, 한쪽에 y 깔아놓고 하나씩 맞춰가는 거야. 마이너스 x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y가 필요해요? 2가 생겨버렸네? 그럼 플러스 2를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려면 4를 빼주면 되지. 그 뒤에 4를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얘는 4로 고쳤을 때 생각해봐. 야, xy 자연수란다.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1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0 이상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인 무슨 수예요? 정수겠지. 그치?
xy 자체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빼기 1하면 0 이상, 빼기 2하면 마이너스 1 이상인 정수값만 나오겠지. 그러면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몇을 만들면 돼? 4를 만들면 돼. 괜찮아? 봐. 그러면 얘 만들 수 있는 방법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이요. 더 있나요? 생각해봐. 0 이상, 마일 이상인 정수끼리 곱해서 4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3개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끝났어. 봐봐. x-2가 1이 되는 거 x는 3이고요. y 빼기 1이 4가 되는 거 y는 5. 그러면 x, y 순서상 구한 거야. 또 자 얘가 2가 되는 거는 4. 얘가 2가 되는 거 3. 6에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자연수 정수 조건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자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세 개를 다 써주셔야 되고요. 자 17번 마지막 문제다. 뭐 끝나고 제가 바로 보내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정리는 한번 하고 갈 겁니다. 알았죠? 봐봐. 자 2차 방정식. 자 a-3x에 a-2는 0이요. 자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야 한장합니다. 봐봐. 이거 중3 때 이거 비슷한 거 본 기억이 있어갖고 너네들한테 2차 방정식 주고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구하라고 하지. 장담해요. 뭐 하고 있냐면 근해 공식 써요. 뭐예요? 루트 안에 루트 없어지게끔 제곱수를 막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근데 유리수가 아니라 정수기 때문에 분모랑 약분되는지 하나씩 다 체크하고 있을 건데 그 의도를 가진 문제가 아니야. 알았지? 잘 나오진 않아서 출제율이 조금 낮아서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저 문제가 등장했을 때 아 저거 부정방정식 문제였지 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니?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니네 분명히 근해 공식 쓰고 지금 루트 안에 제곱수 생각할 거야. 자 봐봐요. 두 근이 다 정수라고 해서 제가 두 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두 근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해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a-3이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2예요. a가 뭔지는 몰라 얘들아. 그치?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딱 정해줬지. 그럼 제가 식을요. 자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두 근의 합곱을 구한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빼면 식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1입니다가 돼요. 야 지금 좀 느낌이 왔을까? 아까 여기서 이거 XY 자연수라 그랬죠? 자연수 정수 조건에서 이 식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도 봐봐. 내가 정수라고 하는 두 근을 가지고 합곱을 만들어서 그 식을 뺐더니 요런 식이 만들어졌죠. 그럼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곱하기 형태로 정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 반대편에 베타 깔아놓고 자 알파 베타 만들었어. 마이너스 알파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베타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럼 원래는 여기 없었으니까 하나 빼주고 는 1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1 넘어가. 그럼 우변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나? 야 그럼 뭐야?
정수를 곱해서 몇을 만드는 거야? 2를 만들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근데 봐봐. 이번에는 자연수, 양의 정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야. 그럼 보세요. 자,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상황 불러보실래요?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2 있겠죠? 맞지? 뭐 2 곱하기 1도 있겠죠? 뭐 굳이 안 구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지만 또 있나요? 뭐 있어? 오케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음수끼리 곱해도 양수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 야, 이걸 만족하는 뭐? A를 구하라 그랬죠? 지금 알파 베타 구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됐든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빼기 3이죠. 그럼 나는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 하는 데 있어서 1이나 2, 1이나 바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러면 얘는 2, 3이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그때 A는 8이에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둘 다 구할 필요 없어.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입니다.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 A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모든 A 값의 합은 10이 됩니다. 부정방정식이 나온다면 저렇게 두 개. 오케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들어본 사람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갖고 이렇게 씩 만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 찍는 문제로 또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 2학기 첫 시험에서 또 등장할 수도 있는 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좀 갖고 있어줘. 알겠니? 자, 얘들아 다시 한 번만. 지금 설명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한 내용을요. 사실 이거 문제가요. 제가 이제 뭐 센이 됐든 마플 시너지가 됐든 그게 또 다른 교재 중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필수적인 문제만 이게 편집을 해놓은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파트에 대해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애매하다 넘기면 니네 분명히 시험에 나와. 그리고 그거에 시간 날려먹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설명했던 부분은 조금 익숙하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니네 시험 봐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봐서 알겠지만 지금 제가 주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만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도 복습을 철저히 해도요. 사실 홍보 시험지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니네 점수대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공부 한번 제대로 하면 85?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시험지야. 그러니? 지금 막 50점이고 60점이고 70점이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기말고사 때 이제 지금보단 떨어져요. 너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올려내면 2배로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1회고사가 망했다고 해서 에이씨 망했다. 1학기는 버려야지.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조금 이거를 완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학기 때 여름방학 공부 열심히 해서 점점 끌어올려 놔야지. 오케이? 한 번 망했다고 손 떼는 순간 니네 뭐 해야 되냐면 수능 준비해야 돼요. 알았니? 지금 너네가 교육과정이 바뀐 첫 세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시 입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니네는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마
매번이 조금 이제 입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매번 피말릴 텐데 괜찮아요. 내신 막 다 꼬라박아도 나중에 수능 잘 보면 대학 잘 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죠? 뒤에 숙제가 붙어 있어요. 숙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거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나와 있죠? 제가 다 거둘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수업이 붙어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자, 토요일 앞타임은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 화요일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났으니까 매주 토요일 앞타임에는요, 제가 복습 테스트 시킬 거예요. 길게 안 봐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많아봤자 10문제일 거야. 변형도 안 할 거야. 숫자만 바꿀 거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만 물어볼 거다. 근데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항상 100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알겠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좀 있어서 얘기하는데, 얘들아, 공부를 이미 많이 해놓은 애들, 잘하는 애들을 이기려면 방법이 제대로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경험해봤겠지만 이게 제가 공부를 조금만 시키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방학 때 아침 10시부터 나와갖고 나랑 하루에 막 6시간씩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난 계속 괴롭힐 거다. 알겠죠? 버티셔야 돼요. 이보다 힘든 일은 많습니다. 수학 따위에 지면 안 돼.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야. 진짜로. 야, 나중에 가봐라. 국어 막 어렵고, 영어야 뭐 한계치가 있겠다 치지만, 과학, 사회 이런 거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데. 수학이 제일 쉬워요. 알겠지? 그래서, 자, 꼭 숙제 해오시고요. 화요일 날 9시에 수업 있습니다. 쉬는 날 아니에요. 학교 안 가니까 숙제 좀 많이 해와.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